이번 달에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은 6,000억이 늘었답니다. 신용대출이 월등하게 늘어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을 살려는 수요가 줄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담대 대출이 줄었던 건 주담대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만큼 대출 여력이 안 돼서 줄어든 것이고,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생활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도 받는 게 상당수가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니까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겠습니까? 아, 경제가 많이 안 좋구나, 상황이 꽤나 어렵구나 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좀 더 잘 대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돈이 없구나,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세상을 내다보고 삶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내가 정말로 잘 추구하며 지낼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더욱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들이 쌓일 때 우리 삶이 좀 더 지켜질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걱정스럽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좀 안정적인 것들이 허락이 될까? 라는 생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도 내 자신에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습니다. 신용대출이 6,000억이 늘었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죠. 왜냐?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나에게 닥치면요, 그때부터 이제 화들짝 놀라고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내가 제일 고통받는다, 이렇게 사람은 느낍니다. 웃기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남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인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면요, 세상이 제일 힘들고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또한 남들은 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담대 대출이 1,000억 늘었는데 신용대출이 6,000억 늘었네, 신용대출이 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대로 못 받아서 신용대출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집을 산다라고 해놓고 계약해놓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한도가 덜 나와가지고 신용대출로 임시로 이렇게 땡겨서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는 결국 대출은 대출이다라는 거, 그리고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들이 앞으로 그게 부메랑이 돼서 좀 삶을 많이 힘들게, 많이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우려, 걱정도 됩니다. 이상하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렇게 무리하게 뭔가를 하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게임 하듯이 그냥 분양만 받으면 5억 번다 10억 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냥 받자, 이번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겪어보고 그로 인한 충격을 맞게 되면요, 그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뭐지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삶이 꼬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출이 되게 까다로워지고 대출이 축소되고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사람들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소비 위축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미 여기저기에서 인력을 내보낸다고 혈안이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것 또한 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삶은 위축되고 돈을 더 빌려고 날릴 것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냥 꼬이는 거죠.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국에 대출이 웬 말입니까? 대출 받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출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뭘 좀 좋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3억 빌려가지고 보증금 1억 받고 월세 200 받아가지고 그 3억 빌린 거 원리금으로 해가지고 대출도 갚고 이자도 내고 이렇게 착착착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잘 안 흘러가기 때문이죠. 조금 삐끗하면 그냥 우두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추락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잘 해보겠다, 레버리지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뜻대로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겠고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 잘 안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대출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다 대출 받아가지고 다 부자 되죠. 근데 현실은요,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해볼 거라고 까불어대는 사람들 중에 그 대출 때문에 덕 보는 사람보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인정하고 지내야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되게 힘겨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겨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되게 난감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까불지 않아야 돼. 냉정하게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각오하고 대비 대응하면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돈 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빚내라고 얘기하면 그냥 비웃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난한 시대를 그냥 빚으로 뭔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머리 굴리다 보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지지 마라. 빚 말고 다른 걸로 내 땀 흘려가지고 추가로 돈을 더 벌든지 아니면 뭐 사이즈를 조정하든지 소비를 줄이든지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지 어물쩡 대충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내 머릿속으로만 굴려봤던 걸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움직인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막아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빚으로 계속 이어오는 삶은 언제 어느 때고 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용대출이 6천억이다. 참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거거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선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 돈 빌리는 걸 더 두려워하고 겁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